안녕하세요. 이겸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숨가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AI와 또 이로 인해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정말 SF 영화 같았던 그런 기술들이 오늘은 뭐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지 그걸 함께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막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는 핵심만 짚어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좀 실질적인 통찰, 거기에 집중해 보죠. 좋습니다. 아니 근데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나 요즘 이미지 생성 AI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아, 그렇죠. 몇 마디 이렇게 입력하면 그림이 뚝딱 나오고 글도 막 써주고 신기하면서도 솔직히 내일 자리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들 수 있죠. 이런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랄까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문가들은 이걸 기후변화나 초연결성 같은 문제랑 엮어서 X 이벤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X 이벤트요? 네, 그 발생 확률은 낮은데 한번 터지면 파급력이 엄청난 사건. 아, 코로나19 같은? 그렇죠. 그런 거죠. 설마 하는 일이 이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긴 뭐 AI가 벌써 우리 생활이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잖아요. 네, 많죠.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교수님은 AI 글쓰기 도구 써보시고 그럼 교수가 계속 필요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하셨다고 하고 네, 그런 고민들. 또 뭐 청주에서는 실제로 청소 로봇을 인턴 사원으로 채용했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제 단순한 도구 활용을 넘어서는 거죠. 고용시장이나 직업의 본질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졸자 실업률 증가가 AI 확산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 정말요? 네, 특정 영역에서는 정말 AI나 로봇에 의한 대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역량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회복 탄력성과 미래 문해력입니다. 회복 탄력성 그리고 미래 문해력. 네, 회복 탄력성은 이제 단순히 충격을 견디는 그런 민첩성, 뭐 애질리티라고도 하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요. 네, 좌절이나 실패를 겪은 뒤에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서 더 강하게 도약하는 능력, 그걸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리질리언스. 약간 권투 선수가 재분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운됐다가 다시 일어나서 경기를 뒤집는 그런 맷집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런 거죠. 개인에게도 이런 정신적인 강인함이 이제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래 문해력은요? 이건 좀 더 능동적인 개념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변화를 읽는 걸 넘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고 심지어는 그 변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능력,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와, 스케일이 크네요. 로열 더치 쉘이 오일 쇼크 미리 대비했던 거나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 다들 비웃을 때 전기차나 우주 산업에 투자했던 거 이런 게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런 게 바로 미래 문해력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역량을 키우는 그 근본적인 힘은 결국 자기주도적 학습력에서 나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태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였나요? 그분이 읽고 배우고 참여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끝없이 배우라고 했던데 딱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흥미롭던데요. 와튼스쿨의 이선몰래 고수 같은 분들은 AI를 그냥 가끔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항상 작업에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자주 쓰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AI의 능력과 한계를 직접 부딪혀 보면서 깊이 이해하라는 뜻이죠. 아, 직접 겪어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건 인간이 계속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개입이요? 왜죠? AI가 가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든요. 환각이라고 하죠. 아, 할루시네이션. 네, 뭐 없는 논문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식이에요. AI는 정확성보다는 사용자를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로 그 결과물을 검증하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인간이 내려야 합니다. 그렇군요. AI에게 특정 페르소나를 부여하면 답변의 질이 좋아진다는 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깐깐한 편집자처럼 피드백해줘.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것도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역할을 부여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좋은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또 지금의 AI는 미래에 쓸 최악의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조언도 좀 인상 깊었어요. 계속 발전할 테니까요. 그렇죠. 현재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생산성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 그리고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당연히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되겠죠.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그랬다면서요. AI에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대체될 거라고.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 내가 하는 일을 잘게 쪼개서 어떤 부분을 AI나 도구에 맡기고 나는 어디에 더 집중할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겠군요. 정확합니다. 노션이나 슬랙 같은 협업 도구로 업무를 좀 체계화하고 AI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각을 얻는 방식,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죠. 회복 탄력성과 미래 문해력을 바탕으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어쩌면 AI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인 나만의 고유함은 무엇인가? 이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기술 발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